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정문이 끔찍할 정도로 고요해진다면 스틱맨 병사들의 그림자도 없이 차가운 바람만이 먼지를 휘날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한반도 상공을 수호하던 익숙한 스틱맨 전투기들이 다른 먼 지평선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과연 주한미군이 우리 허락 없이 대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스틱맨 병사들이 떠나고 서울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평택 미군 기지가 비어버린다면 우리의 수도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시작된 검은 그림자가 서울을 향해 거침없이 밀려오는 모습을. 과연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냉혹한 현실은 미군이 떠난 빈자리, 북한 탱크가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한국인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악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국방 정책 속에 간접적으로 언급된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우리 오랜 동맹의 불편한 진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 미국은 우리보다 대만이 더 급합니다. 혹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우리가 솔직하게 직면해야 할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이 진실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유연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미군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둔국 동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병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정책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정책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양국 간에 합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미군의 신속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지만 오늘날 대만 해협의 긴장감 속에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목적은 미군의 세계적 대응 능력 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분석가들은 이 정책을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와 직접 관련 없는 지역 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특히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점점 더 집중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이상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한반도 방어의 주요 거점이었던 평택 미군 기지를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출격기지로 변모시킵니다. 이는 주한미군 공군 및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한반도 밖 임무, 특히 대만 해협 위기 상황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방어적 역할을 다른 지역에서의 공격 또는 지원 역할로 전환하여 우리 안보의 막대한 상충관계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평택일까요? 왜 이 기지가 미국의 대만 전략에서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답은 평택의 탁월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일본 오키나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평택은 중국 본토와 대만 해협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거리는 단순히 수백 킬로미터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반응 시간, 항공기 작전 범위,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작전 지원 능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평택은 단순히 더 가까운 것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군사 작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평택은 지역 내 다른 많은 기지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전투기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 해협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경우 평택을 필수적인 거점으로 만듭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 미국 전략가들이 평택을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는 이유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두 가지 핵심 전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U-2 드래곤 레이디 정찰기와 F-16 전투기입니다. 하늘의 첩보원이라 불리는 U-2 정찰기는 미국에 잠들지 않는 눈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것입니다. 평택에서 출격한 U-2는 고고도 비행 능력과 상세한 정보 수집 능력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실시간 전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충돌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는 미국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F-16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평택에 주둔한 F-16은 공중 지원, 해상 공쇄, 심지어 대만 해협의 지상 또는 해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공격 전력입니다. F-16의 속도, 유연성 및 강력한 화력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따라서 평택에 이들이 주둔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모든 군사 개입 시나리오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를 시각화할 시간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평택에서 이륙하여 대만 해협으로 향할 때 그곳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직항 비행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임무 수행 중에도 한반도의 방어 공백은 누가 메울까요? DMZ 라인을 보십시오. 한때 가장 철저하게 감시되던 지역에 우리의 핵심 감시 자산이 전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안보 공백을 야기합니다. 과연 북한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까요? 미국의 핵심 전투기와 정보 자산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면 DMZ를 따라 심각한 안보 공백이 형성될 것입니다. 역사는 북한이 약점을 찾아 행동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1950년 에치슨 라인 선언과 유사한 치명적인 오판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당시 미국은 한반도가 방위선 밖에 있다고 선언했고 북한은 이를 전쟁 개시 신호로 오판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재현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1950년 1월 12일 딘 에치슨 미 국무장관은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을 선언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오판은 북한이 미국의 개입 없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전략적 유연성 정책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에치슨 라인을 만들 위험이 있으며 이는 북한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시나리오 앞에서 한국 정부는 미군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허점 안에 있습니다. 1953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한국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의지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 법적 회색지대를 만듭니다. 이 조약은 양측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 시 상호 방어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군대를 외부 목적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할 때 한국의 이견 수렴 또는 승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약 제2조는 어느 일방 당사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에 대한 무력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책 협의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군사 이동에 대한 거부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모호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더 큰 전략인 전략적 유연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워싱턴은 전 세계 어디든 미군을 재배치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며 이는 글로벌 전략적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조차도 재배치될 가능성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타이베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숙련된 기갑사단이나 공군 부대가 최우선 후보입니다. 이는 워싱턴이 영내 안정 유지와 전략적 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조치입니다. 한국 주둔 미군이 대만으로 긴급 재배치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아이디션입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우려를 낳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반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상당한 규모의 미군 방어 병력의 상실은 매우 위험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 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억제력, 첨단 기술 및 정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재는 한반도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북한에게 약점의 신호, 즉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공백은 단순한 유혹을 넘어선 위험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평양은 미군의 부재를 우유부단함, 심지어는 워싱턴이 한국 안보에 대한 약속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이지만 항상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움직임을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미사일 시험을 강화하거나 분쟁 지역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공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특히 한국의 반응 한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더 큰 규모의 군사훈련, 영공 또는 해상 침범, 심지어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사소한 도발 행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불안정을 조성하고 서울이 반응하도록 강제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원치 않는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전례 없는 안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서울은 취약한 방어태세에 놓이게 되며
평양에 점점 더 대담해지는 도발에 홀로 맞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영내 전체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의 오판입니다. 그들은 주한미군의 부재로 인해 자신들의 도발 행위가 워싱턴으로부터 강력한 대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조치로 개입할 수 있고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위험한 에스컬레이션의 소용돌이로 이어져 이 지역을 분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병력을 재배치하고 북한이 그 기회를 틈타 도발한다면 워싱턴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만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대만 해협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야 할 값비싼 교훈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과 투명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미군 병력 재배치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서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문제를 넘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동맹관계의 신뢰 문제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한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서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양국 동맹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모든 조치가 신중하게 고려되어 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동시에 한국도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국방력이 강한 국가는 더 강력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지역 안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투자는 곧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강력하고 자주적인 한국은 미국에게 부담이 아닌 더 견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서울이 상당한 자위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공동방어의 부담이 더욱 효과적으로 분담되어 미국은 한반도 안정에 대한 걱정 없이 다른 글로벌 위협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국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이익이자 비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의 대만 재배치는 신중한 고려와 열린 대화가 필요한 복잡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은 항상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동맹과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한국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이 지역의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유연 대응 전략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미군 병력을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이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시나리오 발생 시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유연한 전개 능력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유연 대응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즉 USFK는 더 이상 한반도에만 임무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대만 해협과 같은 영내 다른 긴장 지역으로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USFK를 고정된 방어 병력에서 벗어나 미국의 더 넓은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춰 지역 분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목적적인 대응 도구로 변모시킵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배치될 경우 한반도에는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군 병력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북한은 이 권력 공백을 이용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미국 억지력의 부재를 틈타 도발적인 행동이나 심지어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정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전략적 병력 이동이 아닌 한미동맹의 약화 또는 철수 징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 독트린과 결합되어 불필요한 과잉 반응과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신속하게 실제적인 긴장 고조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기회로 인식한다면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 심지어 한국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과 같은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과 동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발하여 한반도를 위험한 긴장 구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전면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은 매우 어려운 전략적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은 국가 안보의 초석인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장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더 자율적인 미래를 형성하는 것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며 영원히 타인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변동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은 한국에게 생존의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외부 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은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더욱 능동적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군사력 강화에 강력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군사 장비 현대화,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의 지속적인 훈련을 포함합니다. 강력하고 잘 갖추어진 군대는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어 공격 위협을 최소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무기 개발 및 생산은 자주국방 달성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미사일에서부터 전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첨단 무기 시스템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특정 위협에 맞춰 방어 능력을 맞춤 설정하고 세계 국방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우위를 창출할 것입니다.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은 북한과의 외교 및 대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오해의 위험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자간 동맹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안보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국가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공통된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과 지역 협력을 추구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동맹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이 중요한 토대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 배치와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동맹국 간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전략적 계획과 의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신뢰를 강화하고 오판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양측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여 한국은 균형 잡히고 유연한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강력한 자주 국방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능숙함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외교 강화와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안보 미래는 한국의 현명한 결정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서울은 자주 국방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외교 협력을 강화하며 전략적 동맹을 유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한국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깨어있는 사고와 원대한 비전이 요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외부 의존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재된 힘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도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하고 독립적인 국방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민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자주국방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생산한 최첨단 기술력으로 한국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군사력을 구축해 왔습니다. 최신형 전차부터 차세대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방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 할지라도 특정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합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에 우리의 안보 전체를 걸 수는 없습니다. 독립의 길은 험난할지라도 그것이 안정과 지속 가능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자위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주 국방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갖는 것을 넘어
전략적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상대의 수를 예측하며 대담하면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의 모든 한 수는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능한 전략가들이 필요합니다. 자주성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지만 상호 평등과 존중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견고한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공동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국방력은 견고한 경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국가만이 최첨단 군사기술에 투자하고 정예 병력을 훈련시키며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할 충분한 자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 국가 안보의 튼튼한 기둥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자주 국방이 함께 가며 긍정적인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혁신은 핵심입니다. 한국은 국방 분야에 적용될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 기술부터 초월적인 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견고한 안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현대적이라도 용감하고 잘 훈련된 강철 같은 정신을 가진 병사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가장 정예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국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국방은 군대의 책임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사명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무한한 힘이며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온 국민이 단결하여 조국 수호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도전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 통합된 힘이야말로 가장 굳건한 방패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비전입니다. 견고한 국방력, 발전된 경제, 그리고 전 국민의 단결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모든 노력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잠재적인 위협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방어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헌신과 전문성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경계심이야말로 생존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방 강화부터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 가정이 절대적인 안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굳건한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믿어주십시오. 이 평화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진정한 힘은 독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국은 완전히 자주적인 국가, 즉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토대이며 우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청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입니다. 앞길에는 여전히 많은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단결된 정신, 지혜, 그리고 힘으로 한국은 모든 도전을 극복하며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병사가 이 견고한 방패의 일부입니다. 자주성을 나침반 삼아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확고히 할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주적이고 강하며 회복력 있는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단결된 힘, 지혜, 그리고 스스로의 방어력으로 우리는 한 치의 땅도 단 한 명의 국민도 지켜낼 것이며 찬란한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자립하고 자강하는 한국, 의지와 발전의 상징을 믿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